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분석계 제갈량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남 국회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웃으셨어요? 미남은요 무슨? 아니 저희가 그래서 네. 우리 그 삼국지 나눈 제갈량이 우리 최병천 소장님 이제 닉네임인데 예. 그 혹시 삼국지에서 우리 오 의원님은 좀 이렇게 좋은 캐릭터 없으십니까? 거기 미남이 누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은 맹획을 얘기해가지고 한때 화제가 됐는데 네. 오 의원님은 뭐 특별히 원하시는 캐릭터 있다면 뭐. 해드릴게요. 뭐 제갈량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갈량이 계시니까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방통을 할까요? 예, 아무거나. 조자룡 어떠세요? 조자룡도 좋고요. 뭐. 잘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조자룡.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 먼저 우리가 그 전당대 국민의힘 전대를 다루기 전에 오늘 그 갑자기 뉴스가 하나 있어서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이라는 특임장관직을 신설한다고 오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이 물론 국회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것을 또 했는지 그다음에 또 혹시 그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또 여의도발 통신도 있고 해서 오 의원님 뭐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정무장관실을 과거에도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국회와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 그것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가 좀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윤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야당이 과연 뭐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예. 혹시 최 소장님은 그러면 적임자가 있다면 여권에 누구를 한번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평소에 좀 이제 그 너무 가깝지 않았던 분들 그냥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깝지 않았던 분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초록이 동색 같은 네네. 그 약간 또는 가재는 개편 같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네.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 그냥 자리 하나 더 놔주고 그냥 내 말 잘 듣는 사람 한 명 더 생기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좀 뭔가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철희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철희 씨는 대표적인 비문 인사거든요. 네. 민주당 내에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감각은 있으시지만 문재인 대통령 평소에 쓴소리도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쓴 것처럼 이렇게 범여권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정도는 평소에 약간 소신 있는 얘기도 해줄 수 있겠다. 네. 그런 사람을 좀 골라서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대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지금 갑자기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자양분 삼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배신의 정치가 핫한 키워드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들은 당이 쇄신하고 변화하라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당정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대에 잘 쓰지도 않고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배신이라는 용어로 네. 온통 전당대회를 뒤덮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거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굉장히 절체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네. 좀 미래를 보고 그런 어떤 또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어떤 혁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뭐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 속에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또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까지 합세해서 그 배신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흙탕물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좀 미래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프레임은 전혀 우리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한증이라는 뭐 축구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결국 전선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가르는 형국인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들 그 공세를 펼친다고 보세요?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세를 펼치는 거죠. 지금 그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20%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배신의 정치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네. 그 표현이 언제 등장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나 뭐 김무성 당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배신의 정치를 표현을 썼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에서 40% 초반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갤럽이 80년대 이후로 역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역대 대통령 지지율 통틀어서 가장 낮은 걸로 지금 그 기록을 갱신했거든요. 가장 최저치로 기록을 갱신했는데 아니 지지율 20% 초반에 불과한 대통령과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게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라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약간 망하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 땡큐인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좋게 계속 지내자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쪽에서는 매우 행복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약간 정신이 있으신 분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 초반일 때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 그거는 그나마 좀 뭐 이렇게 토론의 여지라도 있는데 결국 그거 하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국민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정신을 별로 안 차리시는 것 같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걸 이해는 가지만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앞뒤 앉으시고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해는 이런 비판을 알 텐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알고 할 텐데 결국 지금 이게 가장 그 주요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는 결국 반한동훈 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목적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당선 가능성이 계속 지금 일주일이 지난 판세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3자의 후보들이 계속 1등을 공격하는 그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그 친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최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전과 후는 완연히 다를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김기현 대표 체제에 3% 정도 되는 김기현 대표를 용산이 개입하면서 사실 억지로 만들어낸 측면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먹히지 않는 전당대회로 결과가 나타나면 저는 우리 당의 또 다른 어떤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네.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게 하나의 축제가 돼야 되고 네. 외연을 확장하고 오히려 이탈한 지지층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축제의 선거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마케팅하는 이런 자해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들이 남았는데 네. 이제는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정당의 개혁 방안과 또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대한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좀 성과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최 소장님이 인용하신 그 이제 여론조사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런 말하자면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환증 이런 거 말고 어떤 변수들이 그럼 앞으로 좀 여기 승패를 가르는 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좀 그럴 테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 뭐 공안직이냐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이 별로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도움이 이게 된다? 왜 도움이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과 약간 그거보다 살짝 더 낮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 절반을 살짝 넘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를 살짝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에 완전 임기 말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당시 이제 민주당 이제 2012년도를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건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비난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당신은 비윤이다. 네. 또는 뭐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 방향의 사람이다. 그러면 배신의 정치가 사실이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약간 뭐 매와 무슨 격려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완전히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도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최혜병 특검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뭐 우상호 전 의원께서 한동훈 나오면 한나땡일 줄 알았는데 한동훈 나오면 땡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적일 수 있겠다. 그냥 제가 이제 그냥 그 한나땡과 대비해서 만든 말이 한대위란 표현인데요. 한동훈 대표되면 위협될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신의 정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이게 한편으로는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사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으로 돼도 정권 교체. 박근혜 대표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라고 국민들이 인식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뭔가 좀 더 긴장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정치에 대한 약간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뭐 일간지 칼럼에서 한대위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한나땡은 가고 지금 한대위가 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이제 의미인 것였던 거죠. 오히려 동의하세요? 네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의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은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집권당과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 이전의 경선 체제에서부터 오는 오래된 어떤 그 라이벌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요. 20년 동안 검찰에서 한솥밥 먹고 그렇게 가까웠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동조해서 소위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느냐. 그거는 무리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고 방식과 프로세스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들도 용산에 할 소리는 좀 해라. 그리고 건강한 수평적 관계가 무슨 잘못된 일이냐 나쁜 말이냐. 언제까지 그러면은 용산이 잘못된 부분들을 종속 관계에서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냐. 그것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추세가 저는 계속 끝까지 본인이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좀 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직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들렸는데요.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아직 예단하기 좀 어렵겠지만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실제로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심하고 있는 걸로는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서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약간 추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예. 김두관 하다가. 의원께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추대 여부는 이제 정하지 않은 걸로 이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국회 상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제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의 이제 이태원 참사 그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됐는데 엊그제부터 이제 그 진화에 좀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 의원님이 조금 그 국회의장님이 조금 경솔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정치 경력이 많은 또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회고록을 내면서 이 말이 이 파급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사실 이것을 양자 간에 독대했던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독대했던 부분들을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왜곡된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전 의장도 한번 후퇴하는 듯한 페이스북에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문제는 아니다. 네. 이것이 무슨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꾸 무슨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저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 대해서 계속 이 재차 3차 그것을 반박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네.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진실을 갖고 공방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제 여기서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이건 그 뭐 두 분만의 대화인데 그 해명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 유감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 내 주장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인 게 아니라 네. 이런 논란이 유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한평생 정치를 하시다가 국회의장을 하고 사실상 지금 정계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정계 은퇴를 하고 회고록을 쓸 때는 이분은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 정치 인생 한 번에 정치 인생을 한번 좀 마무리하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진솔하게 사실만을 담아서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뭐 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그 김진표 전 의장께서 이제 하시는 말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천공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도 그런데 조작 뭐 인터넷 유튜브 조작 얘기도 그런데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용산에 청와대에서 용산을 이전할 때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막 강행하듯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홍범도 장군 1943년에 돌아가신 분한테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연장으로 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직접 들으셨던 얘기.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추서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는 다 여전히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다만 뭐 내가 이제 대통령이 고초를 겪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취지에서 유감이라 그러는 거지 사실관계를 유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앞에 우리 오진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워야 될 진짜 교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셔야 된다.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해 안 가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용산 참사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김진표 의장이 유감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김진표 전 의장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 팩트. 네. 저는 양자 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일방적 주장으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민생을 살피고 그런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극우적인 유튜버들의
현혹되지 말라라는 취지에 대한 발언은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인용하는 문구 자체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만약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파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사실로 똑같이 대통령께서 언급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말씀하시려고 하는 회고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